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구창의 미국 특허 변호사님을 모시고 시리즈로 영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구창회 변호사님은 지금 미국 텍사스에서 특허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셨다가 미국의 로펌에서 페이턴트 에이전트로 일하시다가 회사에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보라는 조언을 받고 주변에서 또 말씀해 주셔서 로스쿨에서 4년 이브닝 클래스를 들으셨대요. JD를 4 년짜리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저녁에 로스쿨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4 년을 보내시고 이후에 미국 변호사 시험 붙으셔서 페이턴트 어토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 변호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관련된 분야에서 정말 활약을 하고 계신 특허 변호사님인데요. 인연이 닿아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소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구창이라고 합니다. 네. 구창일 변호사님이신데 어 변호사님께서 미국 변호사 시험에 붙어서 이제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지만 한 번에 붙으신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한 번에 붙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많이 보기도 해요, 시험을. 그래서 변호사님이 오늘 어 여러 번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시게 된 그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정말 알게 된 너무나 값진 팁들을 여러분들께 나눠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현직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클라이언트도 많고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도 많고 하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뜻으로 본인이 경험하셨던 걸 나눠 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네, 네. 많은 도움이 그러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바시험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음, 있으세요? 그거는 그럼 JD를 아, 마치고 바로 보신 네, 건가요? 그렇죠. 예, 시험을 봤는데, 아, 그때는 처음에 시험 볼 때는 처음에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시험을 봤어요. 공부를 거의 뭐 많이 하지도 않은 상태였었고, 그리고 또 제가 JD 과정 4년 다니면서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학생도 아니었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은 다니면 직장이 우선이죠. 그 직장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얘기하는 학교 졸업하고 바로 첫 번째 시험보다 패스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그 자리는 갖지 못했고요. 저는 하지만 뭐 제가 가진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었기 때문에 예, 뭐 큰 후회는 없습니다. 그 제가 가진 게 전부 다 했었기 때문에 제 실력을 제가 가진 게 10인데 11개의 결과만 받아도 좋은데 거기 12개, 13개의 결과가 나올 리는 없는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미국 변호사 시험은 자기가 공부한 만큼 음.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네. 공부를 얼만큼 착실히 잘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공부 시간에는 비례하진 않지만 그래도 투자한 시간은 속이지는 않는 시험이다. 예. 그 첫 번째는 제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봤고 시험 봤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4 네. 점 차로 어.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 학교에서도 교수님이 전화가 와서 너무 안타까워서 네. 아,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보통은 너무 뭐 15점씩 안타깝네요. 이렇게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뭐 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사실 제가 학교에서 굉장히 관심 받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어. 학교에 한국 사람도 없었고 네. 동양인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로펌에 다니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이 패럴리갈이고 저는 페이턴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사실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었었고 네. 학교 교수님, 로스쿨 교수님들은 아시지만 그런데 예 인제 제가 특별히 관심 받았던 건 외국인인데다가 네.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나이도 많고 학교는 매일 오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해 보였던 거죠. 예. 아. 뭐 수업 시간에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을 하긴 하는데 교수님은 100% 이해는 못하고 쟤는 내가 얘기하는 걸 다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
시험을 보고 꾸역꾸역꾸역 어떻게 따라오기는 하고 되게 그런 데다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 라이센스만 받으면 특허 변호사라고 하는 바로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학생이다 음, 보니까 교수님들이 관심도 많으셨고요. 나름 좋아해 주시는 교수님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안타까워서 막 전화 오고 막 아, 네, 그랬는데, 그래서 어째 여유 있게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는데 너무 네, 여유가 넘쳤던지 이게 성적이 더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아, 많이 네,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참 황당해서 그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뭐가 문제였을까? 음, 그래서 그때 만났던 게 안 변호사님 동영상 이렇게 서칭하다가 동영상 그 녹화된 거 데모 샘플 보고 강의 한번 들었었었고 그때. 그래서 느꼈던 건데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공부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끼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시험 떨어지고 나서. 아, 이제 그때 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학교를 졸업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를 하고 해서 학교 모든 과목을 바시험에 연계시켜서 하는데 너는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다. 음, 학교는 학교대로 졸업을 하고 바시험대로 따로 준비하는 게 너한테 맞으니 그 시간이 너한테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나 굳이 너는 지금 그걸 오래 한들 내년이나 2, 3년이 지나서 한들 너한테 큰 차이가 없으니 제발 여유를 가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음, 근데 그 말도 맞고 네, 공부하면서 새로운 미국의 법을 하나씩 하나씩 깨우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뭘 공부했나가 그런 오기가 생겨가지고 네, 다시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패스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음. 고생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별로 안 그냥 기대 없이 하셨는데 4점 차이밖에 안 되게 너무 안타깝게 불합격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만 더, 약간만 내가 살짝만 더 하면은 이제 다음엔 당연히 붙겠지, 그런 마음을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이 약간 잘 안 됐던 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합격한 시험과는 어떤 면에서 달랐는지, 불합격할 때. 이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개인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딱 보고 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 미국 변호사 시험 그 전에 한국에서든 뭐든 뭐 시험 보고 나면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대부분이 기억을 하거든요. 시험 음, 끝나고 나면은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왔다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 딱 보고 났는데 무슨 문제를 봤는지 한 문제조차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아, 방금 끝나고 나온 에미 시험 6과목도 무슨 과목이 시험을 봤었지 음, 하는 게 하나도 음, 기억이 안 나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단편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음, 얘기냐면 좀 더 시험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룰을 공부할 때 너무 제너럴 룰에만 포커싱이 맞춰졌는데 시험 문제는 음, 제너럴 룰이 50%, 익셉션이 50%. 음, 익셉션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데 저는 아무 네. 생각 없이 그 아, 선에서만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 시험 볼 때 그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잘 되겠지 했는데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음, 봤더니 잘못 이해했어요. 아, 그거를 내가 이해해서 답은 맞췄을지언정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 문제나 똑같은 시험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정확한 원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조금만 팩트가 바뀌어도. 음, 그걸 그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 네. 보고 이런 문제는 답이 이런 거야. 이런 아,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맞아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두 번째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음, 잘못됐구나. 라는 걸 음, 느끼고 그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멀티플 초이스 공부하고 나면은 맞은 문제는 리뷰를 안 했었는데 맞은 문제도 리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답이 안 되는지 음, 나머지를 읽어보고 거기서 이제 익셉션을 음, 익히게 됐어요. 익셉션을 네. 룰을 갖다 그러면서 성적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랄까 널뛰는 현상이 없어지면서 중간에 음, 프랙티스 문제를 풀어도 널뛰는 게 이 다이브스 커브가 점점 한쪽으로 수렴해 네. 가면서 이렇게 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하는 음, 걸 느꼈고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인 경우에는 에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던 게 큰 원인이었어서 나중에 보니까 실제 퀘스천을 갖다가 뭐 A는 B라고 A는 B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A는 B의 프라임인가요? 뭐 이런 약간 변형된 당연히 네. 문제가
쉽게 물어볼 거라 생각하고 아, 한 번 더 생각을 했었는데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네. 보니까 ME와 MCQ는 물어보는 문제 레벨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그게 다른 걸 나중에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음, ME는 물어보는 레벨이 다르구나. 나중에 보니까 익셉셔널 룰보다는 제너럴 룰 쪽에 너무 또 많은 부분이 음, 한 7대3 정도로 음, 퀘스천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때 그런 공부를 하면서 느꼈고 그다음에 라이팅하는 방법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시간을 줄이는 방법 특히 음, 30분에 답을 써야 되는데 30분이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네.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름대로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 이제 나의 룰을 만들고 나의 영어로서 내 영어 실력이 음, 영어를 이용해서 룰을 만들고 그 룰을 반복해서 쓰면서 에이미 시작할 때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패턴을 갖고 답을 맞춰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하는 요령이 조금씩 늘고 공부하는 방법이 늘고 미국 법을 조금씩 이해하는 수준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덩달아 성적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걸 보게 됐죠. 음,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정말 맞는 방법으로 점점 가셨던 것 같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그 수강생들이나 뭐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음, 제가 말하는 원칙, 그리고 예외, 익셉션, 그리고 예시 이런 거는 당연히 무조건 다 알아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중에 70%는 이해하고 30%는 안 중요하겠지라고 넘어가시면 시험에서는 30% 틀리실 거라고 제가 계속 강의 중에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랑 맞닿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중요한 거, 이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은 거,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겠지 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나름 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읽기 시작하고 안 중요해 보이는 거는 무시를 한 채로 한참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말씀하신 큰 그림을 못 보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그림을 보려면 원리도 원칙도 알지만 예외도 알고 그것들 원칙과 예외를 적용한 티피컬한 이그젬플들도 알아야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데 원칙만 알고 나머지를 모르는 상태라면 문제를 풀 때마다 원칙이 나올 땐 맞출 수 있지만 예외 1이 나올 땐 틀리고 예외 2가 나올 때 틀리고 맞습니다. 예. 약간 다른 이그젬플 나올 때 틀리고 아니면 어쩌다가 맞는데 다음번에 나오면 왜 맞았는지 모르니까 또 틀리고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저도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MEE는 에세이잖아요. 그래서 예. 어, 어떤 사실관계를 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에세이 답안을 쓰는데 30분. 그럼 30분 동안 이제 답안을 쓰려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내용을 눈으로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가서 답안은 그 중에 생각나는 문장으로 답안을 맞습니다. 쓰려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30분 안에 그 많은 책에 있는 뭐 3장, 4장짜리를 그걸 답안에 30분 안에 쓸 수도 없거니와 그 내용 그 많은 걸 써도 되지도 않고 이제 요약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서너 장 중에 몇 줄로 이걸 요약을 하고 뭐가 제일 핵심인지를 알고 쓰는 게 이제 룰인데 그 과정을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맞습니다. 왜냐면, 예. 그쵸. 예. 예. 이해를 하면 나 아는 거야. 답안을 쓸 때는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약간 그러면서 글짓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처음에는 약간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특히 저는 말씀하셨던 에세이 답안을 쓸 때 내 언어로 쓰라는 게 되게 공감이 갔어요. 많은 뭐 문제집이나 어떤 교재를 사셨을 때 너무 그럴듯하고 멋있는 영어로 써 있고 해석도 급급한 영어로 써 있는 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음, 외워지지도 않고, 그쵸? 그거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쵸. 근데 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쉬운 표현을 찾아서 내가 외울 수 있는 그런 걸로 사실 써도 충분하잖아요. 그쵸, 룰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뭔가 이 가오를 버릴 수가 없어서 더 멋있는 외워지지도 않고 무슨 소리인지도 정확히 음, 모르겠는 것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답안의 퀄리티도 사실은 떨어지고 그 문장을 외우는 스트레스도 더 심해지고 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본인이 쓰실 수 있는 쉽고 제일 이해가 잘 가고 나한테 직관적으로 오는 문장을 골라서 답안을 쓰시고 그런 걸 만들어서 리스트를 해라. 그래서 저도 교재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는데 물론 제 표현도 안 맞으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고 이제 맞는 거면 이제 골라서 쓰고 안 맞으면 또 다른 데서 이제 샘플을 골라서 써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거를 시간 낭비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작업을 처음에 안 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셨어요? 처음에 안 했던 이유는 필요 없을 거라고 처음에 네. 생각했었어요. 예, 나도 학교 4년 다녔는데 그냥 음, 내가 그냥 문제가 나오면 룰은 내가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막상 30분 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딱 임시 걸리는 상황이었으면은 첫 번째 단어부터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나만의 그 my own language가 없었던 거고 나만의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되겠지? 나도 음, 공부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 제한 속에서 답이 바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맞아요. 위해서 나만의 용어를 써가지고 문장을 꼭 만들어 반복해서 이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내가 쓰는 음, 룰은 10번을 써도 똑같은 네. 문장이 되게끔 공부를 하셔야 진짜 그 리밋된 시간 속에서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네, 경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ME 시험이 결과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결과도 안 나올 수 있는 거기 너무 멋있는 영어를 안 쓰셔도 충분히 6점 네. 받으실 수 있고 제가 혹시 안 변호사님 또 그런 그 세션을 기획하신다면은 뭐 에미 관련된 거 하신다면 제가 실제로 그 바시험 볼 때 제출했었던 답안을 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그 돈 내면 15분인가 내면은 네가 네. 썼었던 거 에미하고 MPT 답안지 줘요. 어떻게 썼나. 네. 거기 보면 6점짜리도 있었거든. 제가 쓴 답안 중에. 그다 뭐 네. 오픈해서 제가 보여줄 수 있어. 한국 사람이 쓴 영어를 어떻게 6점을 받았나를 보면은 아마 그 금방 그 피부에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잘 써 있는 영어로 써 있는 답안이 아니고 날 것 그대로 시험장에서 30분 안에 음, 오타자 막 네. 엄청 많이 나는 상태에서도 답을 썼는데도 6점을 받고 어떻게 쓰면 6점을 받았을까? 굉장히 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깜짝 네. 놀랐습니다. 예. 그럼 그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점수 스케일이 만점이 얼만큼이고 6점은 1점부터 얼만큼? 1점부터 6점이고요. 100점이면 만점이네요. 예, 100점이면은 빵점 0점 나오고 100점이면 0점 나오고요. 음, 조금만 이렇게 문제라도 몇 개 쓰고 대충 적으면 한 1점, 음, 1점 몇 점 나오고 어느 정도 룰 잘 갖추고 쓰면은 3점에서 4점 정도?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3.5점에서 4점 정도만 맞으면 에미 전체 시험을 합격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음, 나중에 그 주리스딕션마다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자기가 받았던 실제 로우 스케일 점수보다 거기에 에디셔널 점수가 붙어가지고 점수가 이렇게 컨버팅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같이 시험 네. 봤던 사람들이 에버리지하고 맞춰가지고 이게 음, 플럭추에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3.5점에서 4점 정도만 받아도 재미있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경우, 3.5면 약간 반타작 느낌이잖아요. 6점 네, 만점에. 네, 그러니까 대강 어떻게 쓰면 그 정도는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처음에, 그쵸?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룰도 쓰는 수준이 천차만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룰이 뭐 요건이 네 가지다 해서 그냥 네 가지의 키워드만 외우시는 분들이 있고 그 키워드가 포함된 네 개의 문장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고 그 네 개의 키워드로 이루어진 문장과 그 각각 문장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까지 외우는 그 정도의 룰까지 외우는 경지가 있고 사실은 레벨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 답안지 나 키워드 그거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룰은 점수 잘 나왔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키워드가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더 그래서 그 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다 포함한 그런 세트 문장을 또 외우시는 분들은 룰에서 약간 만점을 받고 이제 시작하는 근데 음, 나는 룰에서 막 0.3점 받고 시작하는 그렇죠. 이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 룰은 잘 쓰면 좋은데 실제로 그 이제 뭐 우리가 그 이슈, 룰, 어널리시스, 컨클루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배점이 많은 데가 어널리시스가 배점이 가장 네. 많고요. 룰은 어, 본인이 룰을 모르면은 문제를 받았는데 룰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자기가 룰을 만들어서 씁니다. 맞아요. 그게 꿀팁이네요. 네. 자기가 룰을 만들어서 그 써요. 근데 점수가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으죠? 아, 음. 점수 잘 줍니다. 그냥 써보신 적도 있으세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서브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히 뭘 모르는지 모르면 음, 내가 그 팩트를 읽고 내 생각되는 룰은 여기서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룰을 적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재민어들이 룰이 100% 맞아야 되겠지만 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어널리시스 하면은 그 얘의 노력을 가상히 음, 여겨가지고 점수를 줘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는 공부하시게 되면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냐면은 그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 시험 음, 문제가 최근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 예전에 나오는 시험 문제 패턴과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예전에 나왔던 그 룰 베이스의 그런 퀘스천이 아닌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음, 룰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단편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아주 음, 본인이 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적어 놓으면은 예, 답이 나옵니다. 점수를 받을 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팁 중에 하나이긴 한데 사실 저도 배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그 뉴욕에 계신 그 변호사 개인 투터링 수업도 들었었는데 그분 이제 네 번째 시험에 뉴욕 박 패스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아, 자랑스럽게 자기 그 광고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네 번 공부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하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었던 건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음, 시험 볼 수 있는 요령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 사지 멀티플 초이스 할 때 나는 이런 보기는 내가 공부 네 번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거를 답이 나온 적이 본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음, 공부하는 문제들이 다 NCB에서 릴리스했던 음, 문제들이고 하다 보니까 보기에 나온 예시가 비슷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답이 맞아요. 아닌 예시들은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으나 한 번도 난 음, 답으로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가 되게 아, 근데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것들 나중에 보면은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음, 있고요. 그래서 룰이 네. 모르면 스스로 만들어서 룰을 만들고 거기다 어널리스트를 붙여라. 이제 그 음. ME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어떤 팁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룰을 만들어도 되는 건 되게 조그만 부분에만 그래야지. 그쵸? 그렇죠, 대부분에는 그렇죠. 예. 그런 건 기존의 룰로 공부하셔서 풀고, 혹시나 한두 문제, 나 이거 정말 본 적이 없는 내용이다. 그럴 예, 때 이제, 예, 맞습니다. 그쵸? 그 예, 맞습니다. 꿀팁을, 네, 퀘스천이 보통 세네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브 퀘스천에 붙어 있는 것 중에서 맞아요. 이거 잘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의 룰을 만들어 가지고 풀어도 예, 점수에 크게 많이 손해 보진 않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합격을 하신 최근에 그 시험, 가장 최근에 그 시험을 공부하실 때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이제 사지 선생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같은 경우는 어댑티바 예, 그거 한 걔네 한 2,700, 800문제 정도 이제 그 오퍼 하는데 2,000문제 이상 정도는 풀어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거의 마지막 할 때는 거의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음, 2,800개인가 900개 풀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ME,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릴리즈되어 있는 게 그 커머셜 버전에서 이제 제공하는 에미가 1997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에미 퀘스천 나온 거를 그 커머셜 버전에서 릴리즈 해줘요. 근데 그 에미 퀘스천 97년도 거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연애까지 다 풀어봤고요. 보면은 음, 반복되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네. 뭐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음, 팩트만 약간 바꿔서 한 번 또 반복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 하나가 6점을 쉽게 맞출 수 있고 그게 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30분 안에 풀어야 될 거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한 20분 정도면 풀 수 있는 이거 다 음, 하니까 네, 그러면은 나머지 10분을 딴 데로 써가지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기 음,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캐치하셔가지고 무조건 빠른 음, 시간 내에 6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 MPT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한 두 달 전부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한 퀘스천씩 토요일 날 하나, 일요일 날 하나 한 8번 정도, 10번 음,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중 메모랜덤을 제일 많이 나오니까 메모랜덤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리걸 라이팅 아규먼트 쓰는 거 이걸 분류해가지고 음, 따로 공부를 하는데 MPT도 패턴을 자신만의 패턴을 음, 만드셔가지고 이 문제가 나오면 나는 첫 번째 문장을 이걸 쓴다. 그리고 문장 음, 써놓고 내가 템플릿을 맞아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에 거를 치우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시간 안에 1시간 반 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시험장 딱 들어가시면 MPT 시작 딱 되면 나는 그 패키지 반 정도도 못 읽었는데 벌써 저기서 막 타이핑 소리 나기 시작하면은 맞아요. 심장이 붕붕붕붕 뛰면서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1시간 반 금방 후딱 가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안배 잘 조절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MEE 에세이 시험 문제를 기출을 다 풀어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그 기출을 다 풀어보셨다는 거는 모든 문제를 30분 동안 이렇게 답안을 써보셨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아니면 다 그, 리뷰를 하셨다는 걸까요? 그 제가 첫 번째 ME를 실패했었던 이유가 제일 첫 번째 시험 볼 때 안 좋았던 이유가 모든 그 ME 공부를 할 때 모든 걸 30분 시간을 제한을 하고 다 풀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중에는 그 풀 패턴으로 30분 시간을 잡아서 풀 패턴으로 라이딩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해보고 나머지는 그 문제를 읽고 그 룰만 정리하는 음, 그리고 끝나고 그러면은 한 네, 문제 하는데 15분 정도 오면은 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6개 네, 한 세트 하는데 저녁 하룻밤 정도 공부하면은 6개 한 세트 2시간 정도 공부하면은 끝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해서 월화수목금 팩트 패턴 읽고 룰 정리하고 그다음에 간단히 내가 메모해 놓을 거 메모해 놓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밤이나 토요일 날은 풀 세트로 30분씩 음, 타임 돼 가지고 네. 문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섞어가면서 해서 거의 다 문제를 풀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시험 보시기 전에 제 강의도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네, 예를 들어 강의를 들은 시간이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시거나 에세이 문제를 푸시거나 한 시간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로 시간을 어, 잡고서 총 변호사님, 안 기간이 어떨까요? 변호사님 강의는 그 제일 처음에는 일주일에 그 한 과목당씩 그 강의 듣고 그 뭐죠? 강의 듣고 내가 라이딩한 거 한번 리뷰하고 아웃라인 한번 검토하는 음, 데서 일주일에 한 과목씩 하는 거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3주에 4과목 정도. 그러니까 조금씩 아, 일주일 좀 네. 안 되게 끝났죠. 그래서 다행히도 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빠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강의가.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애들 제일 부러웠던 게 그 동영상 강의를 1.5배속으로 돌려놓고 듣는 애들이 제일 아, 부러웠는데 그걸 어떻게 안 변호사님 그 강의는 1.25배속 정도로 맞춰놓고 예,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강의 다 듣고 그다음에 아웃라인 리뷰하고 해서 최소한 6일 정도 6일에 한 과목씩 음, 뛰는 그런 속도로 공부를 했죠. 그렇게 해서 MCQ 관련된 7과목 해서 한 2달이 좀 안 돼서 끝나고 ME 과목 시작할 때는 그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최소한 20문제 정도는 풀고 그다음에 에세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 섞어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시험 보기 음. 한 달 전, 한 달 반, 2달 전에는 MPT 집어넣어가지고 MPT 주말에 하나씩 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총 기간은 혹시 몇 달 정도 걸리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한 석 달? 아,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 2달 정도 걸리면 2달이 채 안 돼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이 끝나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달에 ME가 들어가고 네 번째 달 섞이니까 한 넉 달 정도 공부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 영상을 찍으면 많은 분들이, 아, 4달 만에 저 변호사님이 붙었다.
아, 그건 이렇게 이제 절단이 또 그쵸. 그럴 수 있어요. 땡. 강의를 6 일에 하나를 뛸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2,800 개를 그 기간 안에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혹시나 지금 계획이 음, 그 희망 회로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분명 절단입니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쵸. 기본적으로 학교를 4년 공부를 했고, 그리고 네. 그 시험 보기 전에 또 바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했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댑티브에서 제공하는 2,000 몇백 문제 퀘스천을 다 처음 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전에 음. 공부하면서 봤고, 뭐 이렇기 때문에 2,800, 개 중에서 최소한 1,000개 이상은 음. 그 문제만 딱 봐도 보기는 뭐뭐가 있고 답은 뭐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문제였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세이브 된 거지. 실제로 넉 달을 공부해서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될 수 없다의 99.9% 네. 저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넉 달이 고 바시험을 위해서 넉 달 동안을 집중했었다는 얘기지 고 기간 동안만 공부했었다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로스쿨을 다니셨든지 아니면 로스쿨만 다닌 건 사실 소용이 없죠. 바시험을 준비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 경험이 있다면 예. 뭐 강의를 들어보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봤든 아니면 뭐 문제집이라도 좀 풀어 보셨던 분들한테는 혹시 어느 정도가 변호사님 생각하기에 그냥 이상적인 음, 수험 통 이제 기간일까요? JD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으셨고, 그다음에 바시험을 한번 공부하셨던 분이라면은 진짜 본인이 풀타임으로 시간을 다 뽑아낼 수 있다면 4개월, 음. 아니면 직장인이시라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했을 때 바시험 공부를 시험 치르기 전에 그 MPRE 시험을 먼저 봤었고,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인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아니지. 네, 한 6개월 정도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음. 그러니까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잡으셔야지 어느 정도, 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답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예.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전혀 나는 오늘부터 미국 변호사 공부 시작하기로 한다. 음. 이런 분들이라면 뭐 물론 사람마다 너무 경우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는 그 걸릴 것 같으세요? 대표적인 게 그런 경우죠. 한국에서 변호사로 계셨거나 아니면은 음. 뭐 법에 관련된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네. 들으셨잖아요. 미국의 LLM으로 오셔가지고 음. 미국에서 뭐 워싱턴 DC나 이런 데 변호사 시험 보시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네. 제가 아는 분들 몇 분 계신데 도착하자마자 1년짜리 과정 LLM. 그럼 네. 학교는 학교고 도착하는 날부터 시험 보는 날 그 무조건 바시험 공부합니다. 그 사람들 음. 최소 1년은 공부해서 시험을 보게 돼요. 네. 그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나마도 조금 그 리걸 마인드가 리걸 법적으로 좀 알거나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도 그 정도 1년 정도는 최소한 1년 하셔야 되고요. 음. 조금 더 JD 과정을 했거나 아니면 과시험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많이 잡아서 6개월 정도 최소 네. 공부는 죽어라 6개월 공부하시면은 예,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많은 분들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약간 난이도를 잘 가늠을 못 하시는 당연히 뭐 이제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6 개월에 어느 정도 강도로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1 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를 사실은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어떤 경우에는 옛날 사시와 비교해서 뭐 음, 별로 오래 안 걸린다더라. 미국 변호사 시험은 아, 몇 달만 한다더라. 이런 류의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6개월은 이제 저는 회사를 음. 다녔으니까 직장인 기준으로 네. 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졸업을 했고, 직장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5시, 6시 정도, 6시, 6시 반이 돼요. 그러면 씻고, 밥 먹고 씻고, 뭐 애들 뭐 학교 다니는 애기들 있으니까는 숙제도 봐주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8시에서 8시 반부터 공부하는 시간이 돼요. 그럼 8시, 8시 반부터 해서 새벽 1시 반에서 2시까지. 그러면 하루에 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월화수목금 돌고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거의 아침 9시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식구들 잘 때 아침 일어나서 공부하고 네. 점심 먹고 한 1시간 쉬었다가 2시부터
6시 정도까지 하고 저녁 먹고 주말에는 거의 뭐 10시간에서 11시간, 12시간 음, 공부하는 그렇게 6개월 정도 여기서는 이제 와이프랑 마트 가는 시간도 없고 뭐 어디 가는 네. 시간도 없고 그렇게 계속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도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러면은 와. 6개월 정도 지나면 시험 이렇게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6개월이신 분들은 미국 법에 익스포저를 있으셨던 분인 거죠. 그렇죠. 그쵸? 예. AD 생전 과정 처음 내가 마치고. 6개월 매일매일 한다고 사실은 되기는 아니, 그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네네네. 예. 네. 생전 처음 한 몇 년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말씀드린. 그러는데 그런 많은 분들이 아, 난 영어도 잘하고 뭐 나는 뭐 미국에 살다 왔고 뭐 난 한국 변호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 거는 아, 이게 그냥 단순히 읽고 외우고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 안에 미국의 문화가 들어 있어서 맞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그냥 평면적으로 읽고 외웠어도 막상 그게 문제화 됐을 때 그 미묘한 뉘앙스를 나 혼자 몰라서 맞습니다. 예. 틀리는 부분들이 처음에는 꽤 많아요.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한국적 사고방식이 있어서 나 혼자 다르게 생각하는 음. 그쵸. 룰이 맞아요. 똑바로 써 있고 영어가 내가 다 해석이 됐는데 그걸 읽고 나만 결론을 다르게 내리고 있는 그렇죠. 그 파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뭐, 나 영어 잘해. 나 뭐, 미국 영어로 업무해. 나 한국 변호사고 리걸 마인드 있어. 그걸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주 아주 최소고 나머지가 완벽하신 분이라면, 뭐, 빨리 붙으실 수 있지만 그 갭이 있고 영어도 살짝 뭐, 속도가 빠르지 못하다던가 아니면 뭐 영어 쓰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던가, 법적인 지식 자체가 처음부터 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던가 그런 한두 가지의 약점만 더 붙어도 어, 그쵸. 몇 그 달씩도 그거를 붙이려니까요. 이제 준비 예. 기간이 확확 맞습니다. 나게 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난 뭐 원래 잘하니까, 나 뭐 시간 뭐 완전 여기다 올인할 거니까 라는 것만으로는 그 숙성되는 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로스쿨을 다니셨으면 그 로스쿨 안에서 알게 모르게 그런 사고 방식을 익히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학으로 공부하는 건 저는 절대 아, 독학하시는 독학, 분들 계시지 않나요? 가끔? 저도 공부를 그때 로스쿨 시작할 때 한국에서 공부를 들었지만 거의 독학이잖아요. 저는 그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과외를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학원을 다녀본 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는 학력고사 시절, 그러니까 제가 87학번이니까. 네. 근데 미국에 와서 로스쿨도 그럴 거리를 생각하고 저는 그냥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주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보고 그냥 그거면 다 했는데 다 될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부터 음, 처음에 공부할 때 레퍼런스 많이 보셔야 되고요. 맞아요. 참조해서 볼 수 있는 그 참고서들 많이 구비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건 그 법을 잘 아시는 분의 설명을 잘 듣고 따라가고 이해를 하는 게, 그게 책 10권 읽는 것보다 맞아요. 1시간 그 말 듣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졸업생과의 만남 또는 그 주변 음, 변호사님들 초빙해가지고 학생들하고 4명, 5명 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프리디스커션 하는 그런 세션을 되게 많이 음, 만들어줘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얻는 그런 교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음, 나보다 먼저 지나간 사람, 잘 음, 지나간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그걸 따라하는 것도 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제가 그렇게 하다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 조언을 받을 것을 받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고칠 거 있으면 고쳐서 예, 자꾸자꾸 본인이 본인을 변신시켜야만 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저는 로스쿨 갈 때만 해도 프리로 과정이든 뭐 그런 류의 건 하나도 당연히 없었고, 뭐 해봤자 약간 법률 관련된 책
입문 서적을 읽고 가거나 뭐 미국 로스쿨이든지 미국 법정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미국 역사책을 읽는다든지 예, 이런 류의 것들만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문제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참고서도 있지만 분명 제가 듣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건 그 책과 뭔가 뉘앙스가 다른 별도의 설명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프리로가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난 다 알고 가라고 하지만 그 책과 뭔가 다른, 그리고 그 다른 걸 알아야 시험을 잘 보고 봐시험을 보는데 그거는 평면적인 종이에는 안 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문제집을 잘 고르시다 보면은 똑같은 팩트 패턴으로 6문제에서 7문제가 음, 똑같이 나와요. 이제 밑에 맞아요.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네네. 질문이 바뀌면서 밑에 보기도 같은데 보기에 답이 바뀌는 그런 네, 문제들을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거 맞아요.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황당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정말로 좋은 맞아요. 문제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음,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거 한번 하고 나면 공부하고 나면은 그 뭐랄까 나 진짜 리걸 마인드가 생긴 것 같아 막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렇게 좋은 문제집 제공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음, 찾아서 공부하시고 예. 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처음에는 것 같아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네, 내가 어느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겉핥기식의 공부나 맞습니다. 겉핥기식의 문제만 풀고도, 나 다 되네? 근데 그건 사실은 그 분야에 되게 가장 심플한 룰 정도만 훑은 거지. 뭐 예, 익셉션도 하나도 안 건드리고 판례도 하나도 안 건드린 수준인데 난 마스터 했으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자.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부터 내가 알아야 될 깊이가 얼만큼인지를 알려면 레퍼런스도 많이 보고 그냥 한 권만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고 문제집도 많이 푸시고 혼자만 공부하는 경우 되게 이렇게 오해하거나 독단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서 네, 적절한 강의를 들으시거나 그런 학교 수업을 들으시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맞습니다. 예. 같아요. 레퍼런스들, 참고서들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많이 같이 공부하셔야 그 꼭 바시험을 통과하기라기보다는 미국의 법을 얼마만큼 충실히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도 예,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공부하시면은 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네, 시험을 처음 보실 분들, 이제 여러 번 어, 보신 분들한테는 이제 해당되는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준비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 Would you 학교 recommend? 마치고요. 학교 뭐 마치고.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냥 어떤 분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어, 알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만약에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연락해서 야, 나 지금 학교 졸업했는데 음. LLM 과정으로 미국 가서 네. LLM 1년, 정도 하면 딱 예, 좋겠네요. 네. 예, 1년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나한테 전화가 딱 왔다 네네. 그러면 오지 마 그럴 것 같아요. 네? 하지 말라고. 야, 아, 지금 네 나이에 무슨 제 친구 또래라면 네. 그러면 정말요? 예, 지금 우리 나이에 임마 무슨 50대, 아니, 50대신 건가요, 변호사님? 예, 지금 저는 이제 50 한국 나 미국 나 얼마 57 됐나 올해? 네, 네. 68년생이니까 네. 예. 구독자님들이 나이를 어떻게 보면 아셔야지 되니까. 예. 네, 저는 68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네, 87년도에 대학교 처음 들어갔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이 왔으면은 오자마자부터 짐 풀고 무조건 음, 바시험부터 공부하라고. 음, 먼저 목적을 묻겠죠. 먼저 미국에 네. 남아서 여기서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음,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받고 한국에 돌아갈 건지 그 두 개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나는 그냥 아너러블 US 어토니 라이센스가 필요해 그러면은 음, 미국의 법을 잘 알 필요도 없고요. 음, 뭐 미국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험 볼 수 있는 요령만 잘 선택하고 해서 따서 돌아가면 끝. 음, 하지만 미국의 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 1년 동안 공부하는데 그중에 처음 6개월은
봐시험에 그 연연하지 말고 폭넓게 그 미국 그 프리로 과정이나 아니면 기타 뭐 제공되는 동영상 이런 것들 보고 미국의 기본 문화와 법을 이해한 다음에 봐시험을 한 6개월 정도 음, 공부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때 6개월은 먹고 자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이런 6개월이야. 할 거 다 하고 6개월이 아니고 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네가 해보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다. 미국에 변호사 생활하고 싶으면 그래도 미국에 살면서 법을 이해하려면 그 정도는 음, 해야 되고 네가 좀 더 여유가 있다면 JD 과정을 시작을 하거나 여유 있게 해서 한 음, 1년 정도 시험 기간만 1년 음, 정도 잡고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고요. 만약에 특허 음, 변호사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그 생명공학 하신 분이 연락이 와서 특허 쪽 관심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조언을 드렸어요. 생명공학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현 시점 오늘 as of today 음, 기준으로 네가 특허 변호사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가까운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엔지니어링 클래스를 등록을 음, 해가지고 그쪽 학위도 하나 받아놓으면 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특허 변호사 하시겠다는 했으면 늦기 전에 빨리 특허 음, 페이턴트 바 준비 먼저 해서 패스하고 그 다음에 어토니 음, 시험 준비를 순차적으로 하라고 그 조언을 해주고 싶고요. 그래도 최소한 공부는 1년 정도는 예, 여유를 음, 갖고 충분히 여유를 갖고 1년 정도는 공부를 하되 혼자 하지 말고 뭐 동영상을 보든 커머셜 무슨 바프랩 과정을 하든 음.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아가면서 돈 아끼지 말고 투자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 네. 그렇군요. 저도 돈을 솔직히 안 들이고 공부한 스타일이고, 강의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서, 그런 강의에 대한 게 사실은 별로, 아, 그게 그렇게 막 도움이 될까? 내가 조금 보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저도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어,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만날 때도 도 많은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스쿨은 너무나 단시간 안에 내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라, 그쵸. 맞습니다. 1학년 JD 같은 거는 1학년 1학기 때 성적으로, 인턴십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인턴십을 나가야 나중에 거기서 또다시 오퍼를 받고, 이런 네. 일들이, 아니면 뭐, 저널 같은 데 들어가거나 하는 너무나 내 운명을 좌우하는 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서 들어가야 그 많은 기회들을 얻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막판에 성적을 제일 많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취업을 한다던가 바시험을 붙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학교의 시스템과는 너무 다른 첫 학기에 결판 나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게 좀 약간 norm처럼 된 좀 특이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 말씀하신 돈을 아끼지 말고 초기에 써야 된다. 나중에 예. 써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예, 나중에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자꾸 강의를 들으라고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못 들어서 괴로웠던 저희가 하는 얘기니까. 초기에 들었어야 할 텐데, 예, 그때 없어서 그랬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물론 JD 3년 하고 2, 3개월 안에 바시험 붙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그게, 어, 그냥 대강해서 되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일단입니다. 예, 3년 JD를 정말 성실히 열심히 그 다음 해가 돼도 전년도에 배웠던 내용이 기억이 날 정도로 인이 박이게 공부를 하면 두세 달만 리뷰를 해도 붙을 수 있죠. 근데 한 학기 한 학기 대강대강 다닌다거나 겨우 살았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어. 상태로 사실 혹시 JD를 다닌 후에 나도 3개월만 하면 붙겠지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너무나 많은 맞습니다. 양을 단시간 내에 채워 넣어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꼭 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타임 프레임을 길게 잡으라고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타임 프레임이 맞는 분들을 저는 생각보다 많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음,
3개월, 6개월의 타임프레임보다 그분이 시작부터 6개월, 2년의 타임프레임을 잡으셨으면 한 번에 되실 텐데, 처음부터 너무 짧은 3개월이면 되겠지라는 생각, 6개월이면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천천히 충실히 공부하셔야 될 걸 그냥 마구잡이로 대강 쑤셔 넣듯이 하고, 왜 합격을 못하지? 어, 근데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돌아가는 경우들을 보기도 해서 이렇게 좀 약간 보수적인 네. 스케줄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빨리 하시면 또 빨리 되시는 분도 많으니까. 맞습니다. 빨리 해서 빨리 따시는 분들 많은데, 예, 그보다는 훨씬 성공률이 높은 게 여유를 갖고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높으니까. 아, 그 그쵸.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 이 첫 번째 보통 패스를 못하고 두 번째 세컨드 트라이얼로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보다 패스률이 더 떨어져요. 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그 통계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첫 번째 학생들의 우리 그 주리스딕션의 시험 본 학생들의 첫 번째 트라이얼의 패싱 레이시 뭐 예를 들면 65%다. 네. 그러면은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 이상 본 사람들의 음, 패싱률은 40%가 채 안 돼요. 어, 이게 무슨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 공부 더 했는데 안 될까 그러는데 그쵸. 이게 그 바시험이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도 그건 패스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공부의 방법이 네네. 잘못되면은 점수가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음, 그런 친구들 보면은 처음부터까지 아주 그냥 일관적으로 잘못된 공부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물론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네. 첫 번째 바시험에서 패스해서 두 번째 이상 넘어가면은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 처음에 여유를 갖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 첫 번째 시험 보는 거를 권고를 대부분 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음, 이상 넘어가서 제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순수 토박이 미국인데 집안도 빵빵하고 막 아빠 엄마 다 변호사고 막 그런데 네 번씩이나 떨어지고 아, 그런 애 있었거든요. 미국인데 네.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 근데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한순간입니다. 말이 네 맞아요, 번이지. 맞아요. 그 뭔가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 첫 번째 보면 두 번째 되겠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되면 첫 번째보다 더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네, 그런 거 음, 꼭 주의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뭐 미국 변호사 시험이 또 바뀐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가문에서 공부하실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미국 변호사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미국에 가서 일하거나 한국에서 또 미국 변호사로 일하시는 거에 관심이 높으셔서, 아마 오늘 변호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하셨던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막판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을 사실은 공부를 해낼 수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걸 읽고 이해하고 풀려면 영어 실력의 리딩도 이미 되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거고, 라이팅도 되어 있어야 그 답안을 쓸 수 있는 거지. 리딩과 라이팅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는 내용을 알더라도 그걸 영어로 표현하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또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수험 계획을 세우시면 좀 더 쉽게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또 시간 내주셔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었어야 되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을 많은 성공담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공으로 간 길이 되게 직선이고 빠르고 효율적이었다고 이제, 물론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미화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수강생들을 보거나 할 때 처음에 그걸 찾은 분들은 진짜 잘 없는 것 같아요. 음, 변호사님도 그런 걸 느끼셨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서 찾아가서 이제 결과가 되었던 거지. 처음부터 그 길을
알고, 맞는 방법을 딱 찾아서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가셨던 경우는 정말 저도 그랬고, 어느 순간 이제 알게 돼서 했던 것 같지. 그래서 변호사님이 그런 내용들을 되게 솔직하게 가감 없이 나눠주셔서 길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힘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건 너무 안 좋은 일만 얘기만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요. 근데 그런 어렵, 이야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그냥 어렵다, 해봐. 어렵다, 별로 이런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만 아무것도 한 게 아닌가. 아니야는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쉬운 것도 아닌 게 미국 변호사 시험인 것 같고요. 음, 본인이 그냥 착실하게 잘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언제든지 뭐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네,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테니까는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같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네. 먼저 길을 걸었던 그냥 선배로서 같이 주위에 오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지 않게 원하시는 거를 예,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유튜브 동영상도 참여하게 된 거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전에 이제 저한테 합격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뭐 예전에 강의를 들었던 사람인데, 합격 소식을 전한다 하시면서, 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실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먼저 사실 연락을 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이제 끝난 일이고 나의 과거의 어떤 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뭐 지금 당장도 로펌에서 일하시느라 너무 바쁘신데 또 다른 분들 후배가 되실 변호사님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도 내주시고 또 유튜브라는 게 어쨌든 얼굴이 나오는 데니까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출연해 굉장히 낫습니다. 주시고 예.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댓글에 또 인사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혹시 특허 변호사 업무나 그 외의 사항 변호사님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다음 기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회 거쳐서 출연해 주시고 또 좋은 조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